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월 몇백 원대의 사내 슬랙봇 운영해본 이야기 세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신희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식회사 알로카도스라는 이제 크립토 계열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혹은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든 백엔드 시스템을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 왔을 정도로 파이썬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이렇게 첫 참가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알로카도스는 파이썬 백엔드 엔지니어를 지금도 모집 중이니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의 진행 순서입니다. 세션의 주요 포인트는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파이썬 기반 슬랙봇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사내에서 이제 내부 솔루션을 만들기에 앞서서 왜 슬랙봇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술 스택을 고려를 해보았는지, 슬랙봇을 통해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이제 좀 슬랙봇의 기반으로서 이제 슬랙 그 챗옵스의 솔루션을 만들어 가보며 팀 내 업무 환경을 좀 개선시켜 나가는 재미에 대해서도 좀 공유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세션을 추천드리고 싶은 청자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소규모 팀들, 특히나 이제 좀 이러한 것들에 공수를 들이고 싶지 않은 간단하게 챗옵스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IT 기업들이 다 슬랙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랙만 다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 갓 파이썬을 딱 배웠는데 이제 파이썬으로 좀 유용한 거 뭔가 좀 생산적인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급이라고 일단 세션을 넣어두긴 했지만 중급 중에서는 좀 초급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먼저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는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또 바쁘고요. 회사는 성장함에 따라서 굉장히 바빠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몇몇 부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조직이 아닌 이상 이러한 내부 솔루션에서조차 리소스를 투자할 여유가 마땅하지 않은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딜레마가 생겨나기 정말 나름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퀄리티는 높게 운영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챗옵스라는 이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챗옵스라는 것이 뭐냐? 챗옵스란 이제 채팅 기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개발 혹은 여러 운영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슬랙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봇과 함께 여러 외부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슬랙봇이라고 한다면 이제 웹훅 기능 등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용 방법을 좀 더 나아가서 익히신다면 이제 커맨드, 액션, 쇼트컷, 이벤트 훅, 워크플로우 스텝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 환경에서 이미 슬랙 메신저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업무 효율을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슬랙봇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봇 서버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HTTP 통신이 가능한 API 서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중점에 두고 기술 스택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이 쉽고 빨라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야 하는 이 봇은 이제 메인 프로덕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우선순위가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포가 쉽고 후에 손이 가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걸 배포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막 서버가 터졌다느니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느니 이런 것으로 제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걸 또 유지 보수하는 거에 최소화하는 뭔가 그러한 인프라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최소한의 호스팅 비용입니다. 이 주제에서 제가 어거를 끈 것과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내 솔루션을 저희가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일반적인 AWS EC2 인스턴스 같은 거에 저희가 이걸 호스팅을 한다고 하면 24시간 동안 비용이 나가는데 사실 사내 솔루션은 24시간 풀타임으로 사용을 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면서 재밌으면 좋겠죠. 네, 파이썬이 딱 그게 좋은 언어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로 유명한 플라스크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슬랙 SDK를 통해 슬랙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의 구현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메소드를 사실 REST API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SDK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슬랙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볼트라는 프레임워크도 사용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배포를 위해서는 저희는 좀 더 쉽게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이제 자파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팀에서 사용 중인 여러 외부 API를 입맛대로 직접 이제 통합시키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파는 파이썬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서비스로 배포시켜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쉘에 이제 단 몇 줄만 쳐도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웹의 이제 AWS 람다, API 게이트웨이를 배포하고 각종 세팅도 자동으로 완료시켜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간단한 플라스크 앱을 코딩부터 람다에 배포하기까지 하는 그 전 커맨드 라인 영상을 그냥 풀로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내 솔루션인 만큼 이러한 봇 서버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 뭔가 확장성 있는 거대한 아키텍처보다는 저희가 좀 비용의 큰 절감과 유지 보수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고 서버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제목에 써져 있는 월 몇백 원이라는 거에 가장 큰 비결이긴 하죠. 그래서 자파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파이콘 세션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랙봇의 어떤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모든 것을 설명드리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고민을 하다가 난이도를 상중하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사의 기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채널에 그 봇을 멘션을 하면서 다이스라고 커맨드를 치면 뭐 랜덤으로 숫자를 골라서 스레드로 답장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본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랙의 이제 이벤트 API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봇에 이제 멘션되는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봇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것이 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원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도식화한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슬랙 내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봇은 그 특정한 이벤트들 중 자신이 원하는 이벤트를 구독을 하여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정보를 수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봇 서버로 HTTP 리퀘스트를 보냄으로써 이제 자신이 구축해 놓은 봇 서버가 이 이벤트에 반응을 하여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해당 다이스 커맨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에 적혀 있는 앱 멘션이라는 이벤트가 HTTP 리퀘스트로 오게 되는데 이제 봇 서버는 이에 반응을 하여 이제 포스트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실제 슬랙 채널에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제 봇 서버에 있는 다이스 커맨드를 담당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REST API에 페이로드로 온 제이슨을 파싱을 해준 뒤에 뭐 이벤트 콜백 타입이면서 m 멘션인 이벤트인 경우에 이제 해당 분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다이스 커맨드 형식이 맞는지를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이제 저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챗옵스에서는 이런 채팅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주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커맨드 검증이 된다면 이제 숫자를 추출을 해서 그의 범위에 맞는 숫자 중 뭐 랜덤으로 숫자를 선정을 하여 또 슬랙의 챗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다이스 커맨드의 패턴이 일치를 한다면 위에서 제가 준비한 숫자를 추출한 커맨드가 봇 서버로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알 수 없는 커맨드가 입력돼, 즉 이제 정규 표현식의 패턴이 매칭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 메시지를 반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if문 else문으로 그 경계를 그냥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응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또 다른 커맨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제 이 사이에 좀 더 다양한 else if문 분기를 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봇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추가로 기능을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서비스와 기능을 통합하는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회사에서 노션을 통해서 휴가나 재택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에서 어떤 팀원이 슬랙에서 미팅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각 인원들의 휴가나 이제 재택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노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귀찮거나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슬랙의 짧은 명령어 하나로 전체 팀원의 휴가나 재택을 좀 조회 가능하면 어떨까 하고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짜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슬래시 100이라고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노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여 정보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슬랙의 커맨드 기능은 이제 다음과 같은 동작 구조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슬래시로 시작하는 커맨드와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채팅으로 입력을 하면 이를 슬랙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슬랙 서버는 별도의 과정을 거친 후 해당 서버의 HTTP 리퀘스트에 담아 보스 서버 측으로 포워딩을 해주게 됩니다. 보스 서버는 이제 해당 리퀘스트를 REST API로 실행을 하게 되고 리스폰스를 다시 슬랙 서버 측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슬랙은 이제 다시 그 결과값을 검증을 하고 다시 그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앱으로 전달하는 이제 구조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스 서버 측이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초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소요되는 기능이라면 일단 리스폰스를 빠르게 반환을 한 뒤에 나머지 동작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는 형태로 취하는 등의 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또 슬랙봇의 또 관리 페이지 또 사전에 또 등록하는 커맨드를 미리 등록해줘야 하는 등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또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또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의를 해서 구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커맨드 API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션 API를 사용을 해서 노션에 있는 휴가 DB에 접근을 하여 휴가 및 재택 현황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정보를 정제를 하고 이제 recent vacations라는 이제 슬랙에 좀 뭐랄까 예쁜 메시지 템플릿으로 꾸며준 후에 사용자에게 리스폰스를 반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메소드 내부 구현 부분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HTTP 통신을 통해 노션 API를 호출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노션 API가 제공하는 뭐 문법과 쿼리를 적절히 그냥 제이슨 바디를 활용을 하여 제가 필요한 휴가 재택 정보를 적절히 호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HTTP 리퀘스트를 요청할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어서 노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외부 API를 연동을 하여 다른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충분히 이제 다양한 외부 API를 호출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recent vacations라는 객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랙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때 노션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단순 평문으로 출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그림처럼 이제 메시지를 뭐 날짜별로 그룹핑도 해주고 이모지 같은 것도 붙여주면 이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슬랙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블록 단위로 좀 꾸며줄 수 있는 블록킷이라는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recent vacations라는 객체는 이 노션에서 가져온 정보를 블록킷의 문법에 맞게 변환을 하고 사용자가 보기 좋게 변환해주는 객체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록킷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슬랙의 메시지 UI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메시지를 다양한 요소로 코드 베이스로 구축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나 이모지 외에도 뭐 체크박스, 라디오, 텍스트 인풋 약간 슬랙의 HTML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약간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웹페이지는 이제 슬랙에서 제공하는 블록킷 빌더라는 웹앱인데요. 직접 왼쪽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 블록킷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블록킷의 페이로드는 그 바로 오른쪽에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페이로드는 전부 제이슨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식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킷으로 적절하게 디자인을 한 뒤에 그 제이슨을 기반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딕셔너리와 리스트로 적절하게 그 블록킷을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 정보를 동쪽으로 가져와서 포르프 같은 형태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로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블록킷 빌더에서 디자인을 한 뒤에 실제로 출력되는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찌 보면 이제 좀 챗봇으로서는 가장 잘 어울리는 일명 AI 비서라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챗GPT라는 이름을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그 일반적인 챗GPT와 채팅을 하는 거를 이제 슬랙에서 자비스라는 봇과 DM을 통해서 해보는 걸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린 주사위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API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message.im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봇과 DM을 했을 때 전송이 되는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는 DM에 도착한 그 텍스트 전문을 그대로 오픈AI에 있는 LLM에 전송을 하고 그 리스폰스를 다시 사용자에게 쏴주는 형태로 구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오픈AI 즉 그 챗GPT의 실행 시간이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해당 리스폰스가 동기적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3, 4분씩 소요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 해당 기능이 실행이 되면 일단 그 챗봇 모듈 부분을 비동기적으로 분리를 시켰고 그 API 리스폰스를 일단 슬랙한테 반환을 해서 그 이벤트는 완료됐어라고 리스폰스를 반환을 해준 뒤에 챗GPT에서 리스폰스가 도착을 하면 메시지를 백그라운드로 발송하는 형태로 구현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 자파에서 어싱크로너스 태스크라는 모듈을 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싱크로너스 태스크라는 데코레이터가 존재하는데 이 데코레이터로 감싸진 함수를 이 람다 인스턴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가 동일한 인스턴스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람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쪽으로 그 함수를 바로 던져서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해당 함수는 그 호출하는 리퀘스트 컨텍스트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리스폰스를 반환을 하고 제가 이제 비동기적으로 떼서 실행을 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람다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파를 쓰고 계시다면 이걸 좀 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외부의 어떤 태스크 큐를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펍섭 패턴으로 좀 다른 의존적인 방식으로 비동기 동작 방식을 구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당 모듈 내부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슬랙 API에서 Conversation History Method라고 해서 이제 과거 내가 봇과 했던 DM 대화 기록을 가져옵니다. 챗GPT의 그 동작 구조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대화 기록을 싹 다 넘기고 그래서 다음 우리 대화를 예측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이 대화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AI에서 원하는 형태로 대화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 과정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대화 기록을 통째로 LLM한테 넘겨서 받은 리스폰스를 다시 받아와 다시 슬랙의 챗 포스트 메시지 메소드로 사용자에게 DM을 송신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는 이제 오픈AI에서 LLM에게 채팅 기록을 전송을 하는 제가 만든 이제 send message context라는 함수인데요. 상단에 선언되어 있는 이 시스템 컨텍스트라는 변수가 챗GPT에게 초기 프롬프트 역할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 그냥 작성이 되어 있어요. 뭐 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비스라는 어시스턴트고 너는 토니가 아버지고 알로카도스를 위해서 돕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작성을 했지만 여기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회사 핏에 맞는 뭐 매뉴얼을 준다거나 풍성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성을 해준다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회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냐, 아니면 우리 회사 대문 비밀번호가 뭐냐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즉 그 프롬프트 설정에 따라서 각 팀의 핏에 맞는 AI 비서를 구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비스를 만들어서 DM을 통해서 AI 챗봇 기능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뭐 하노이탑 기능을 짜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꼬아서 제기로 짜지 말라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본다거나 뭐 변수 이름 추천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야식 추천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챗GPT에서 하는 기능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AI 챗봇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구현하기가 쉬워져서 꼭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제 슬랙을 통해서 이러한 각 팀에 맞는 AI 비서 하나씩 구비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통해서 슬랙봇 활용 사례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외에도 아이디어나 기능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슬랙봇에 실제로 구현된 기능 중 일부인데요. 그래서 뭐 슬랙에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 실제 노션이나 지라에서 자동으로 티켓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달 AWS 클라우드에서 청구되는 비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여 특정 채널에 슬랙으로 쏜다거나 혹은 슬랙에 있는 뭐 온오프라인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출퇴근 장도를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의 모니터링 지표를
그 각 슬랙의 본마다 홈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홈뷰가 있는데 그 홈뷰에서 바로바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AWS 콘솔에 접근할 때마다 그게 보안 어떤 엔지니어 분에게 시큐리티 엔지니어 분들에게 알람이 가게 한다거나 엄청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붙인 게 알아서 검색하고 뭐 생각하고 요약해주는 오토 서치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비스가 특정 검색어를 던져주면 자비스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알로카도스는 무엇을 하는 회사야라고 했는데 챗GPT가 당연히 이거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알로카도스는 이런 회사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뭐 이런 과정 같은 경우도 재밌게 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파이썬의 랭체인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좀 쉽게 구현을 해봤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챗옵스라는 게 자연어 처리나 자연어 생성 기반의 분야와 굉장히 조합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분야의 여러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 기반의 챗옵스 그리고 이 파이썬의 궁합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슬랙 앱 디렉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 보자 합니다. 보통은 이제 슬랙에서 사용되는 슬랙봇은 보통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만약 이를 퍼블릭으로 배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슬랙의 심사를 거쳐서 앱 디렉토리라고 하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곳에 이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슬랙봇을 다른 유저들, 다른 사람들이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듯이 살펴보고 자신들이 워크스페이스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슬랙봇을 이제 상품으로서 이제 프로덕트로서 출시가 가능한데요. 이미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규모의 생태계가 슬랙에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앱을 예로 들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GitHub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itHub에서 발생하는 뭐 PR, 이슈, 커밋, 뭐 코멘트, 액션 여러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슬랙의 메신저가 푸시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GitHub에서만 가능했던 여러 다양한 액션을 슬랙에서도 뭐 수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알로카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시라는 슬랙 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시는 이제 HR 어시스턴트로서 이제 팀원들의 약간 사내 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앱인데요. 뭐 고마움을 전하고픈 팀원들에게 칭찬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매일마다 약간 재밌는 토픽을 던져줘서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등 약간 건강한 사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혹시라도 이제 이 세션을 듣고 약간 사내 슬랙봇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하신다면 일단은 앱 디렉토리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미 만들어진 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없다라고 하면 개발에 도전해 보시는 게 약간 일단은 시간을 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약간 제 말의 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세션을 정리하는 장입니다. 네. 처음으로는 이제 취미 삼아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지금은 이제 제법 팀원들의 주목을 받아 있는 슬랙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팀원들이 자빗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제 모니터에 비치거나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여러 피드백이 남겨주실 때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고 이제 꽤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이제 팀이나 어떤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나 니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파이썬을 사용해서 쉽게 이제 챗옵스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